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는 본말이 전도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강남병 이은재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오후 늦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후보자로 지명된 지 33일 만에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어제는 문재인 정권의 첫 추경 협상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 사퇴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청와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조 후보자 이상으로 자질 논란이 거셌던 인물입니다. 고액의 자문여왕, 방산 로비스트 의혹, 수차례의 위장전입과 2차례의 음주운전 등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 과연 방산비리 척결 등 시급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조 후보의 사퇴와 송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청와대가 주도한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면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천명하며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정권보다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보니 정부를 이끌어갈 수장들은 하나같이 문제 있는 불량분만 뽑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기어코 반대하는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권 창출 2개월 만에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똑같이 문제가 있는 후보 중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임명하며 인사를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총리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문제 많은 장관들의 임명 철회를 간곡히 요청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께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예결위원으로 수차례 이 자리에서 심의를 했고 한데 의사진행 발언 막고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제가 10년째 처음 당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리님 그리고 장관님들, 국무위원님들 새로 입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기획재정부 특히 예산실, 세제실에 계시는 분들이 추경 준비하려네 9월 2일 날 정부에 제출할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려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추경은 추경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맞으신 말씀입니다. 추경은 추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의 심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어느 잣대에 내놓고 하려고 그럴지 잣대가 없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든지 법률에 뭐 갖다 그걸 때가 있으면 갖다 걸고 전례에 따라 가지고 그 전례대로 확대 해석을 해가면서 이 정도는 하자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가지고 심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법률의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고 이런 추경 심사 어디에 잣대를 대놓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예산 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대 다음 5가지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터졌을 때, 재해 일어났을 때, 지진 포함해서 경기 실업 때, 경기 침체 때, 대량 실업,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 협력 등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대량 실업 우려가 있을 때, 이거 위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 갖다 심사를 하더라도 갖다 걸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그래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추경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전례에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총리님께서는 법률적 근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런 추경이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그 추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례를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참고로 2015년 때 메르스 추경 때 메르스가 자연재해, 그때 법에 자연재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야당에서 끈질기게 반대를 해가지고 법안 제출안을 사회적 재해를 인정하는 걸로 해서 개정안을 내고 여당에서, 그리고 추경 통과시키고 법률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저는 우리 추경의 제출 행태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올 초 1, 2월까지만 해도 저희 당시에 여당이었던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경기가 굉장히 하강 국면에 있어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당시 경제부총리가 1, 4분기 지표들을 보고서 추경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다행히 4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기재부 장관이 지표가 좋아서 추경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지표도 굉장히 올 초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해졌습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고서 그렇게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하지 않겠다고 했던 기재부가 느닷없이 추경안을 우리 현 경제부총리 청문회 하는 날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을 영혼 없는 조직이라고 평을 하죠. 정권 바뀌었다고 관료들의 자세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추경 들어가기 전에 우리 총리님과 또 우리 경제부총리님, 이렇게 바뀐 앞뒤가 맞지 않는 추경을 올리게 된 데 대한 유감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서 이 추경 심의가 시작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수님. 또 이어서 윤수호님, 네, 3분입니다. 네, 정의당 윤수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정의당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 이렇게 예결위에 전체 회의에 참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만시지탄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 부분의 상임위 예비 심사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게 진행된 이제 전부 다 앉았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그에 따른 심사, 거기에 따른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는 본말이 전도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그 어려운 끝에 여기 왔는데 인청을 또 들먹이고 정치적 공세를 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말씀드리는데, 지난 가뭄에 ABB 몇 푼 해가지고 그 농심들 타들어갈 때
그때 추경에 빨리빨리 했어야 이거 재상화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분명히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에도 물어봐도 다 알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저는 최소한 오늘 참여하시면서 정의당 외의 야3당 간사님께서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실 심사가 우려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데 대한 최소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또다시 어깃장을 놓는 이런 부분은 지금 예결특위에서 지금 시간 없는 이 부분이 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시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더 꼼꼼히 시간은 없지만 더 살피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의님 꼭 하셔야 되나요? 네, 상임. 네. 강의님 하시죠. 예. 장관님들, 국무위원님들 새로 입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기획재정부 특히 예산실, 세제실에 계시는 분들이 추경 준비하려네 9월 2일 날 정부에 제출할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려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추경은 추경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맞으신 말씀입니다. 추경은 추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의 심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어느 잣대에 내놓고 하려고 그럴지 잣대가 없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든지 법률에 뭐 갖다 그걸 때가 있으면 갖다 걸고 전례에 따라 가지고 그 전례대로 확대 해석을 해가면서 이 정도는 하자.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천명하며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정권보다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보니 정부를 이끌어갈 수장들은 하나같이 문제 있는 불량품만 뽑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기어코 반대하는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권 창출 2개월 만에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똑같이 문제가 있는 후보 중 누구는 탈락시키고 누구는 임명하며 인사를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는 본말이 전도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강남병 이은재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오후 늦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후보자로 지명된 지 33일 만에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어제는 문재인 정권의 첫 추경 협상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 사퇴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청와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조 후보자 이상으로 자질 논란이 거셌던 인물입니다. 고액의 자문여와 방산 로비스트 의혹, 수차례의 위장전입과 2차례의 음주운전 등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에 살고 계신 분이 과연 방산비리 척결 등 시급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조 후보의 사퇴와 송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청와대가 주도한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면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총리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문제 많은 장관들의 임명 철회를 간곡히 요청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께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예결위원으로 수차례 이 자리에서 심의를 했고 한데 의사진행 발언 막고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제가 10년째 처음 당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리님 그리고